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12년 전 강남스타일에 뛰어넘는 수준의 센세이셔널한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자 아주 별 희한한 일들이 잔뜩 일어납니다. 로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로제에게 소맥을 말아준 주류 회사도 매출 대박이 예상되고 있는 데다 서양인들이 모인 술자리에서도 아파트 술게임을 하는가 하면 난데없이 원로 가수 윤소일의 노래 아파트까지 인기몰이를 하며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야구 팬들은 한국 야구 영상을 보다가 흘러나오는 아파트 음악에 깜짝 놀라 거의 제2의 삐끼삐끼 열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 유튜브도 때 아닌 쇼트 트래픽 폭발로 로제 아파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로제 아파트 때문에 한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는 러셀까지 떨 정도죠. 오늘은 로제가 일으킨 K-팝의 또 다른 진화, 특히 재건축에 성공한 윤소일의 원조 아파트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K-팝 여성 솔로 최초 미국 빌보드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하며 콩글리시 수출 1번 아파트 열풍을 일으킨 로제가 유튜브 쇼츠에서도 월드스타다운 면모를 과시하며 유튜브 직원들이 때 아닌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5일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고 발매 보름 정도 지난 뮤직비디오는 이미 2억 뷰 이상 기록하며 그야말로 현 시대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로 떠올랐는데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사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369 멜로디로 풀어낸 K-술게임 아파트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튜브는 그녀 덕분에 억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를 지배하고 여러 밈이 본물 터지듯 생성되는 중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로제는 가히 유튜브 여신이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 쇼츠는 로제의 존재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파트를 활용한 쇼트 영상을 꾸준히 올리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아파트 쇼츠는 조회수 7,900만 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죠. 뮤직비디오와는 또 다른 매력, 즉 자연스러운 몸동작과 귀여운 표정에 팬들은 열광했고요. 유튜브 역시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열심히 적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앱에서 아파트를 활용해 쇼츠를 만드는 모든 팬들을 위해 필터를 만든 겁니다. 효과를 사용하면 배경이 로제의 상징색인 분홍색으로 변하는데 자신의 얼굴을 제외한 모든 배경이 단색으로 변화하면서 로제의 아파트 로고가 추가되는 형식이죠. 실제로 이 필터를 사용해 만들어진 유튜브 쇼츠만 해도 8만 개를 훌쩍 넘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튜브 직원이 블랙핑크 팬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당연할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뜻밖의 보너스를 받게 된 것은 유튜브 직원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수 윤수일의 히트곡 원조 아파트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으며 역주행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팬들은 이 상황이 신기하고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구축 아파트 보러 왔습니다. 음마 아파트 재건축보다 역주행에 빨랐다 라며 즐거워하고 있죠. 윤수일 역시 이 현상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졸지에 아파트2가 나와서 이렇게 라디오로 기분 좋게 인사드린다고 운을 뗀 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어서 얼떨떨하다. 우리 일반 아파트도 30년 넘고 40년 되면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냐? 제 노래가 다시 전세계 팬들의 관심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쁘다. 40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두 노래 모두 각각의 시대에 맞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로제의 노래는 경쾌한 리듬과 훅의 중독성이 매력적이지만 내 노래 역시 10년 동안 노래방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역주행 현상을 계기로 올드 K-팝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 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죠. 참 여기에 더해 만약 로제 씨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소일은 너무 딸이나 소녀처럼 나이 차이가 나서 만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내년부터 새로운 음반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 같다. 만나면 제가 밥을 사든지 따뜻한 격려와 축하의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죠. 그런데 윤소일의 원조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시작한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니 정말 재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야구 팬들이 KBO 리그 경기 응원을 보다가 들었던 윤소일의 아파트를 기억하곤 재건축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던 것이었는데요.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는 다양한 한국 야구 응원 영상을 올린 팬들이 원곡이랑 응원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으쌰라 으쌰는 어디 간 거냐 하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지냈다는 한 유저는 여기에 한국 프로야구가 태동한 게 1982년인데 아파트는 1980년대 최고의 히트곡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듬이나 박자가 아주 흥겨운 아파트가 응원곡이 될 수 있었다. 현재 10개 구단 모두에서 응원곡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노래 자체가 아주 흥겨운 데다 관중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어서 그야말로 한 장의 도가니가 연출된다 라고 답하며 많은 미국 팬들을 끄덕이게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저 노래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술게임으로서의 아파트와 함께 한국인에게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까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뻗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그 관심이 뜨거운지 서양인들 최고의 커뮤니티 중 하나인 레딧에는 한국의 아파트 청약제도는 물론이고 로제가 사는 아파트가 어디인지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집니다. 로제는 종종 자신의 SNS에 집에서 찍은 일상 사진을 공개해왔는데요. 사진에 보니 그녀의 집은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밝혀진 그녀의 집은 바로 용산역 앞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현재 호가가 100억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산 아파트가 잘 나가자 늘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복병들이 곳곳에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 주자는 역시나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노래 앞부분부터 로제의 본명인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이라는 한국말이 또렷하게 들리고 건배 건배라는 한국말 가사도 나오고 브루노 마스가 직접 연출에 참여한 뮤직비디오에선 그가 소주를 마시는 포즈를 취하고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아무래도 대국 중국과 타라입구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못마땅했던 것 같은데요. 당장 옆나라 일본 열도에서는 아파트 음악이 일본 J-팝을 표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곡은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사와이 미쿠가 발매한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아파트가 인트로 부분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전반적인 곡에서 비중이 높은 멜로디가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웃기는 놈들이죠.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했던 곡도 아니고 37위를 기록한 수준의 곡을 세계적인 가수들이 베꼈을 리도 만무하며 그저 10위를 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아파트 아파트 하는 리듬과 손을 얹는 스타일의 게임이 중국인들이 술자리에서 즐기는 놀이 문화를 그대로 베낀 거라는 억지 주장도 서슴지 않고 내놓습니다. 그렇게 치면 369 게임부터가 거의 모든 것의 원조가 아닐까 싶은 반박도 하고 싶지만 품격은 지켜야겠죠. 그리고 그만큼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는 전 세계적인 히트가 됐다는 증거기도 하겠지만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관변 단체가 썼던 글이 화제를 모으고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자 슬며시 꼬리 자르기를 한 동남아 이슬람 국가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나라의 청년들 정신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음원의 유통을 금지하는 황당한 판결까지 내립니다. 말년보건부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를 들어봤냐? 해당 곡에서 아파트라는 표현은 유혹의 장소로 사용된다. 이는 동양의 문화적 가치관과 상충하는 행동인데 노래 속에서는 정상적인 것처럼 표현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노래가 SNS 영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말레이시아의 아이들이 이러한 가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를 가능성도 있다. 부모, 교육자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검열 없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문화를 분별 없이 수용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청학동 훈장님 같은 소리를 해댔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 보건부 측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를 비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는데요. 세상 천지에 정부 계정도 아니고 보건부 계정을 사칭해서 교육적인 훈화 말씀을 쏟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해서 이상하긴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이 정도 일은 해프닝으로 웃으며 받아넘길 수 있는 여유와 자긍심이 있는 문화적 수준이 있는 나라죠. 정말이지 로제의 노래 아파트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넘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하는 찰진 한국어 발음이 글로벌 팬들에게 재미있게 들리고 후렴구 밴드 사운드가 중독적인 것을 인기 비결이라고 하지만 비단 노래 한 곡만의 승리는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수년간 켜켜이 쌓여온 우리 한국 문화의 위대성, 한민족의 풍류와 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음해하고 시기하는 주변 국가들 수준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우리 아티스트들이 계속 전 세계를 호령하고 올드 K-팝도 계속해 재건축되는 사례가 많아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